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탐색 과목에서 기술 통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탐색 과목에서 통계 기법의 이해이고 기술 통계 항목입니다. 먼저 데이터 요약에 대해 설명드리고 표본 추출, 표본 분포, 확률 분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에는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가 있죠. 이산 확률 분포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PDF라고 하고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고 누적 분포 함수는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무한히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즉,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특정 값을 가지는, 즉 셀 수 있는 값이었고요. 연속 확률 분포는 이 확률 변수가 셀 수 있는 특정 값이 아닌 연속적인 무한한 값을 가지는 경우에 확률 분포이고, 이런 연속적인 무한한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 x는 예를 들어서 몸무게, 키, 온도 등과 같이 실수인 연속적인 수치값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연속 확률 분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 즉 다른 말로 확률 밀도 함수 혹은 누적 분포 함수의 표현으로 y축의 값은 확률이 아닌 확률 밀도입니다. 확률 밀도란 주변 다른 값에 비교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확률 밀도가 높다, 낮다, 이 말은 확률 밀도가 높다고 한다면 주변에 비해서 비율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확률은 어떻게 알까요?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 혹은 누적 분포 함수에서 그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확률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속 확률 분포는 특정 값이 아니라 연속적인 값이기에 특정 포인트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밀도 개념을 도입해서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에 있을 확률을 구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면적이 바로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 이렇게 면적인 확률을 구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고 누적 분포 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입니다. 자, 아래 그림처럼 확률 밀도 함수의 공식이고요. 확률은 확률 변수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때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 누적 분포 함수는
확률 변수 x가 a에서 b 사이가 아닌 어디까지일 때 혹은 어디부터일 때의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라지 x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되고요. a와 b는 특정 구간의 값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를 비교를 했는데요. 특정 구간 A에서 B 사이의 확률은 오른쪽 그림처럼 A와 B 사이의 면적이 바로 확률이 되고 A일 때의 이 Y축의 값 혹은 B일 때의 Y축의 값은 확률이 아닌 밀도가 됩니다. 즉 확률 변수 x가 a일 때 이 y축의 값은 확률 변수 x가 a일 때 이 확률의 값이 주변에 비해서 비율이 이 정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동일한 조건에서 누적 분포 함수를 표현한 건데요. 이 누적 분포 함수는 어디까지이죠. 그래서 이때의 면적은 아래와 같이 이 x까지의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누적 분포 함수가 됩니다. 연속 확률 분포의 종류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균일 분포,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 두 개인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이산 확률 분포와 같이 단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시험에서는 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먼저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몸무게 분포가 정규 분포입니다. 가우스 분포라고 하고요. 통계학의 가장 중요한 연속형 분포로 표본을 통한 통계적 추정 및 가설, 검증 이론의 기본이 됩니다. 정규 분포는 평균 뮤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입니다.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모양이 결정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와 같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분포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를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이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모양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규 분포,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른 정규 분포가 있다라고 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가 필요합니다. 이때 동일한 기준이 바로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말하고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특정 값의 확률을 구하거나 통계적 결론을 도출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Z 스코어를 통해 특정 값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구간의 확률은 아래 그림을 보시면 평균에서 확률은 면적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의 확률은 68%, 대략적으로 68%이고 2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까지는 95%, 3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까지는 98%의 확률이 나옵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품 길이 평균이 100mm이고 표준 편차가 5mm인 정규 분포가 있습니다. 92mm 이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Z-스코어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화를 만듭니다. Z-스코어 공식은 아래와 같고요. 그래서 Z-스코어는 해당 값 92 빼기 해당 데이터의 평균인 100, 이 값을 나누기 표준 편차 5로 나누어지면 Z-스코어 값은 1.6이 나오고요. Z 점수 1.6의 누적 확률은 0.0548이기에 해당 부품이 나올 확률은 5.48%입니다. 이 Z-스코어는 값에 따라 이미 누적 확률이 다 계산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서 해당 값을 찾으면 우리가 그 누적 확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특정 구간에서 발생할 확률이고요. Z-스코어 변화를 통해서 특정 값의 누적 확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Z-스코어로 표준 정규 분포로 변경 후에 해당 Z-스코어의 누적 확률을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자, 균일 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주어진 구간 내에서 모든 값이 동일한 확률을 가지는 분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주사위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예, 그래서 모든 확률 값이 6분의 1인 분포가 바로 균일 분포입니다. T 분포,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 표본의 크기인 n이 30개보다 작을 때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고자 할 때 우리는 T분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작은 표본으로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를 할 때 사용합니다. T분포는 대칭적인 분포이고요. 정규 분포보다 꼬리가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더 두껍다라는 말은 극단값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T분포는 자유도, 즉 표본의 크기 n-1인 자유도에 따라서 모양이 변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근사합니다. 자, 오른쪽 상단 그림을 보시면 T분포가 있습니다. DF가 바로 자유도이거든요. DF1에서 DF5, 10, 30으로 가면 갈수록 이 T분포는
표본의 크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이 제곱 분포,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범주형 데이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명목척도, 서열척도의 검정, 즉 독립성 검증과 적합도 검증과 뿐만 아니라 분산 추정에 사용되는 것이 카이 제곱 검증이고요. 따라서 범주형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카이 제곱 검증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분포입니다. 자유도, 즉 n-1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고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근접합니다. 오른쪽 카이 제곱 분포의 그림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이죠. 그리고 DF 이 자유도가 2에서 10, 즉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정규 분포에 근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T 분포의 공식이고요. 이것은 카이 제곱 분포의 공식입니다. 자, F 분포, F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의 분산 비율을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분포입니다. 주로 분산 분석, 즉 아노바라고 하죠. 주로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 분산의 동질성 검증에 사용합니다. F 분포 역시 카이 제곱 분포와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분포의 형태이고요.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근접합니다. F 분포는 모집단의 분산 비율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분포이고요. 따라서 분산 분석, 즉 아노바와 같은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를 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자, 오른쪽 F 분포의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F 분포는 두 집단의 분산 비율을 비교한다고 했죠. 따라서 DF1이 1이고 DF2가 1일 때 빨간색 그래프와 같고요.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DF1이 100이고 DF2가 100일 때 이 회색과 같이 정규 분포의 근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률 분포에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고요. 요약을 해보면 이산 확률 분포는 사건의 횟수나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데 유용하고요.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합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화송 분포가 중요하고요.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의 개념, 특히 y축은 확률이 아닌 확률 밀도이고 확률 밀도는 비율이다 라는 거와 확률은 그 함수의 면적이 바로 확률이다 라는 거 중요하고요. 연속 확률 분포의 종류에는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가 중요합니다. 정규 분포가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에 우리는 동일한 기준으로 어떤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표준화, 즉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합니다. 그때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게 Z-스코어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하고요. 이미
이 표준 정규 분포화가 되었을 때 Z-스코어 값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누적 확률이 다 계산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고 Z-스코어를 통해서 특별한 계산 없이 누적 확률의 값을 찾아서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리고 T분포, 카이제곱 분포, F분포가 있고요. T분포는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혹은 대부분 우리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릅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혹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 우리는 대부분 T분포를 사용해서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고요. 범주형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는 카이제곱 분포를 통해서 비교를 하고 독립성 검증과 적합성 검증을 진행을 합니다. F분포는 우리가 분산 분석을 사용할 때 비교를 하는 거고요. 회귀 분석, 분산의 동질성 검증에서도 F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이 기술 통계에서 데이터 요약, 표본 추출, 표본 분포,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시험, 통계 기법의 이해에서 기술 통계, 데이터 요약, 표본 추출, 표본 분포, 확률 분포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추론 통계 강의가 됩니다. 노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